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은요, 수없이 제 몸을 바위에 부딪히고 수차례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면서 마침내 큰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혀가며 성공의 흐름을 만들어낸 우여곡절 스토리, 그 치열한 기록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그저 평범한 인생을 꿈꿨습니다. 강물이 잔잔히 흐르듯 인생도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곡물이 바위에 부딪혀 사방으로 산산이 흩어지듯 제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의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사 현장의 막노동부터 오토바이 배달부까지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결국 저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유통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공동구매를 원하는 기업에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꿈의 도전. 조금씩 쌓여가는 작은 믿음들이 새로운 물길을 개척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과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복합 매장에서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강물이 물길을 열어 넓은 바다를 찾아가듯 유통의 미래를 개척해 나간 저의 스토리, 들어보실래요? 유통의 흐름을 만드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합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의 이규광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멀티형 복합 매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유명 브랜드에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틈새 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오프라인 매장인데 어떻게 싸게 팔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유통의 흐름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통에 대해서 또 유통을 시작하시려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자기가 정말 어떤 유통을 할 것인지 또 유통의 흐름을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 어떤 경험담이라든가 또 제가 사실은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는데 그 노하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입니다. 저는 10년 남짓 보험 생활을 했었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었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4억이라는 빚을 얻었습니다. 사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어떤 심정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도 그 순간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잃고 정말 그렇게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서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렇게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안정적으로 다녔던 그 보험회사를 다녀서는 이 빚을 청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내가 선택해서 시작을 해야 정말 이 빚도 청산하고 새롭게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유통을 시작했냐면 사실 제 주변에 유통을 하면서 성공했고 또 유통을 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버신 분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 나도 하면 될 거야. 나도 유통을 하면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험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옆에 유통했던 사람들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시작하자마자 저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걸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창업을 하려고 했는지, 왜 유통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유통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던 겁니다.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시장과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으로 나눠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제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에 제품들 많이 올려서 판매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는 공동구매라는 채널 다 아시잖아요. 그 공동구매 채널에 제 제품을 제공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멀티형 복합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나니까 변하는 게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히 알고 제가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체적인 계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품에 대한 확보가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물품 확보를 할 때 신뢰를 쌓아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업에 제품을 납품 제공하는 영업을 유통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물품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소개받아서 정말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뭐가 문제지? 저에게는 1인 기업이라는 핸디캡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좋은 제품이 없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항상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좋은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가 찾아야겠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 유통업을 하는 그런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카페라든가 소모임에 가입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도 가입을 했지만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진심을 다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정말 개인적인 일도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은 정말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 진심이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그 신뢰가 유통을 하시는 그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제품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정말 신뢰라는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품은 있는데 판매할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판매 채널을 확보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자꾸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 해외 역직구. 저처럼 매장을 하는데도 저처럼 복합 매장,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판매 채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구매도 마찬가지로 그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공동구매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업체가 있을까? 또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무작정 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 공동구매라는 이 시장은 속전속결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제품, 경쟁 있는 제품에 정말 좋은 가격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거래로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제 나름대로의 좋은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채널들과 교류하고 싶었고 좀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1인 기업으로서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혼자 있으면 혼자 하면 빠르잖아요. 모든 일을 제가 기획하고 전달하고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남들보다 빨리 배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늦게 전화 온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겠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가 늦게 전화가 와도 저는 회피하지 않고 바로바로 응대를 해서 좋은 결과로 좀 만들어 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어떤 장점을 찾아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채널로 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을 좀 찾아보는 것도 판매 채널을 확보하는 데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확보하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넓은 주차장과 넓은 매장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이 기회겠구나. 지금 하지 않으면 나한테 이런 기회는 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정말 저렴한 물건만 매장에 많이 진열을 해놨습니다. 정말 잘 나갈 줄 알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손님들은 오긴 하는데 그렇게 매력 있게 제품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어느 날 심각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정말 이 복합 매장을 내가 유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접어야 될까? 그만큼 위기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매장을 내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매장을 내면서 이 상권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었나?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연령층들이 살고 또 남녀 구성비가 어떻게 되고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들의 어떤 유형을 한번 생각해 봤나?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상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참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저렴한 게 당연히 잘 나갈 것이라는 저의 고정관념을 깨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질 좋고 퀄리티 있는 브랜드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매장을 다 바꿨습니다. 정말 기존에 있던 저렴하고 싼 제품들을 정말 어쨌든 재고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조금씩 고객님들이 저희 매장에 찾아와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자신한테 맞는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가 되면 주말이 되면 그 넓은 주차장에 천막을 다 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행사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정말 저렴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것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매장으로 많이 이제 고객님이 찾아주시고 시골에 예전에 마실 간다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단골 고객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마시러 오셨네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제품을 바꾸고 있고요. 저희 매장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조금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못 찾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저희 어떤 사업의 어떤 한 아이템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골이라는 부분은 저에게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제품 하나 더 팔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신선한 제품으로 이런 제품도 있고 매장에 와서 좀 볼거리도 좀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나름대로 재미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치를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렌탈 쪽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까지 좀 가미해서 지금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불황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이 불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윤은 쫓아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통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항상 기회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황이라고 해가지고 위축되는 것보다 정말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건 대표가 말하는 유통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제품 확보를 위한 신뢰를 쌓아라. 제품을 판매하는 채널을 확보하라.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네, 진정성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빚은 다 갚으셨나요?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습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네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사람 때문에 빚을 지셨는데 네. 결국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라고 네. 마무리를 또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쓰는 많은 성공하신 사업가분들의 사업 비밀을 제가 관찰을 한 결과 정말 친구를 많이 만들고 사람을 많이 만들고 적을 적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밀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 굉장히 네. 또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아,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다 불황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이 불황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아까 이제 행사에 대한 부분, 그 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도 매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행사하고 있고요. 색다른 즐거움도 드리려고 제가 제품을 찾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제품의 어떤 판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제품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유통 창업에 있어서 우리가 좀 내성 발톱처럼 좀 깊이 네네. 들어가자면 예, 그 수익 구조는 어떻게 나오는지.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갖고 와서 얼마만큼 많이 팔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행사를 계속 찾고 있는 이유도 어쨌든 저희도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제품, 남들보다 경쟁력 있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싸게 갖고 와서 어쨌든 저는 또 좋은 가격으로 고객님들한테 전달 좀 할 수 있게끔 네네. 좀 그런 구조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좋은 가격이라고 하면 네네. 이 가격 책정을 사실 그 기준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가격 책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어떤 뭐 공급받는 이제 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급가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뭐 경비라든가 부대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이제 마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 기본은 공급가에 대한 이제 부분에 마진을 붙이는 건 맞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가 느끼는 소비자 체감 온도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싸다라고 해서 결코 싼 제품도 있지만 또 아닌 것도 있잖아요. 사실 저희 매장도 온라인가보다는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가격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산품이라든가 뭐 농산물들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있고 또 짧고 또 여러 가지 뭐 재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른데 사실 가전 쪽은 사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사실 좀 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각 네. 제품마다 그런 어떤 마진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멀티형 복합 매장이다 네. 보니까 뭐 네. 아이들을 위한 용품도 있을 거고 어르신들을 그렇죠. 위한 용품도 있을 건데 네. 그러면 소비자층은 고객층은 다양한 연령대를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말이죠. 네네네. 예, 그렇다면 이런 그 고객의 어떤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소통 전략이 있으신 건가요? 좀 입소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입소문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매장에 오셔서 정말 좋게 정말 기분 좋게 쉬었다 갈 수 있는 또 볼거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항상 좀 고객님들과 좀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좀 편입니다. 네, 복합 멀티샵 매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미 레드오션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아실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이곳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대표님만의 방법이 따로 있으십니까? 저만의 좀 차별화된 전략이 좀 있었습니다. 특화된 제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소형 가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유통을 할 때 소형 가전 쪽에서 이제 많이 좀 유통을 했기 때문에 그 저만의 좀 특화된 부분으로 좀 가져가고 있고요. 저희 매장에 소형 가전뿐만이 아니라 뭐 의자라든가 패션, 액세서리 거기에 더불어 애견 용품까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매장을 차별화 좀 시키려고 조금 네.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네네. 자주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사실 제품을 좀 뭐 섭외하는 거는 지금은 사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해왔던 뭐 유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이왕이면 이런 제품을 원하는 제품을 찾아서 갖다 드려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제가 좀 이름을 지은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에게 복합 매장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복합 매장은 샘물입니다. 샘물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항상 특별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재미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가 마르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샘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꿈꿔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좀 작은 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지역에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재미를 줄 수 있고 거기에 작은 휴식 공간과 문화적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은 음악회가 됐든 또 아니면 작은 연주회가 됐든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복합 매장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고요. 저의 그 확산되는 날까지 계속 좀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겪었던 우리 대표님의 어떤 인내 그리고 수많은 시도, 수많은 상처들이 사실 어느 순간 대표님을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네네. 앞으로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우리 매장이 네네. 정말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런 계획 없이 목표만 바라보고 있으시다면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실 겁니다. 하지만 목표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미리 대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불황이라고 합니다. 불황에 저는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또 불황에 맞서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유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굽히지 마시고요. 좀 당당하게 이 불황을 좀 이겨내고 지금의 이 불황이 정말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창업 아이템을 파악할 시간.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노하우를 쌓아가세요.